그 다음에 사실 수저라는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와 전통. 네, 역사와 전통. 그 집안이 진짜 조사를 해봤어요. 교수님이 있는 집안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 다음 의사 집안에 있는 애들이 의대를 가요. 안녕하십니까. 분당 미래탐구 원장이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작년까지 인터넷 강의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분당 미래탐구에서 국어만을 수업하고 있는 강상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건 무조건 비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계동에서 학원 선생님을 할 때도 해외여행을 전 자주 갔거든요. 왜? 논술 강사니까. 논술 강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쉬는 때입니다. 여행 가잖아요. 주로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댁, 그 다음에 새신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꼭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직업이 뭐예요? 학원 강사입니다. 그럼 꼭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강의하세요? 저 중계동이요. 아, 실력이 없으시구나.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중계동에서 중계동 애들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애들 대학 잘 보내는데 왜 날 이렇게 무시할까?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 저 손주은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손주은입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와! 이랬지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메가스터디 손주은 사장한테 그때는 건방졌었어요. 젊은 때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계동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중계동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자기 재수하는 학생들을 1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데 논술 강사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니까 제 이름이 계속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그때 이제 제가 나 메가스터디 가겠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중계동에서나 왕이지. 전국구로 나가면 바로 실력이 이제 어머님들 쓰는 말로는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뽀록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정면 승부하고 싶다. 근데 들어간 지 1년 만에 제가 일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간 강사와 또 대치동 강사들은 다르거든요. 사실 인간 강사들은 좀 더 대중적입니다. 근데 대치동 강사들은요 정말 심도가 깊어요. 저 처음에 대치동 진출했을 때 설명회 끝나자마자요 어머님한테 전화 옵니다. 강사님 선생님 마음에 드는데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성균관대요. 전화 뚝. 그래서 원장님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대학을 안 밝히면 안 될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데 왜 대학을 감춰야 됩니까? 제 과거를 감추고 싶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진짜 한 명 놓고 수업했어요. 그때 한 명인데요 피자 2판을 시켰습니다. 매주 걔 한 판 먹고 저 한 판 먹고 아니면 싸가라. 깜짝 놀랐던가요? 애가 피자 먹고 나면 피클까지 싸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 대전 사는 애 아니야? 대치동에서는 대치동 전세 사는 걸 대전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대치동 전세로 들어와요. 사실 음아파트에 누가 살겠어요? 돈 내고. 그쵸? 대학 갈 때까지만 전세 사는 거예요. 대전 사는 애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걔 오빠가 논술을 배워야 돼서 저한테 과외를 부탁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갔더니 타워팰리스 살더라고요. 타워팰리스 사는 애가 진짜 피자 싸가는 거 보고 난 진짜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근데 한 3개월 지나면서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늘어났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이 선생님 소문났어요. 이제 내 실력이 검증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피자 한 판씩 쏘는 거예요. 1년 동안 진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요 내가 만약 중계동에서 그때 보면 이 건물 한 5배 정도 되는 건물 전체가 제 얼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내가 계속 겁먹고 아니면 현실에 안주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내 약점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약점을 현실적으로 극복해 가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성장해 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재수하는 거 절대 겁내지 마. 재수하고 싶으면 너 20대 때 못 저지르면 30대 때 못 저지르고 40대 때 못 저지른다. 20대 때 네가 저질러서 재수해봤자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제 중학교 때 제가 전교 8등을 했었고요. 제 친구가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계속 전교 1등을 했었고요. 제 1학년 들어갔을 때 전교 24등이었습니다. 졸업할 때 480등이었어요. 900명 정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7등 차이가요. 저희 900명이었습니다. 15개 반. 어마어마한.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연식이 드러나는데 초등학교도 1부 수업과 2부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 세대세요? 저희 고등학교는 좀 큰 고등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요. 네,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성남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해야지, 지금으로 치면 슈퍼인데, 슈퍼 가서 자네 학교 어디 다니냐? 예, 성남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멀리 다니라고 힘들겠네. 신대방동에 있는데 그분은 성남에 있는 걸로 아신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이렇게 성남까지 올지는 몰랐습니다. 성남구, 성남시 분당구니까.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처음에 전교 7등 차이였어요. 그 다음 몇 등 차이였습니까? 한 전교 25등 차이였습니다. 졸업할 때 480등 차이였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갔고요. 저는 성대 국문과를 갔습니다. 성대 국문과는 일찍부터 들어가면 선배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좋은 삶이 펼쳐지지가 않아. 우리는 굶어 굶으냐. 선배들이 이러면서요. 술만 먹이고요. 이러한 학벌주의 사회에 학과 중심의 사회를 깨기 위해서는 태모해야 돼. 아니면 뭐 술 먹고 이 신음을 잊어야 전부 다 이태백처럼 살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터벅터벅 저녁 늦게 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우리 학교에 왜 왔어? 여자친구 우리 학교에 있니? 제 머릿속에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나 사실 2차 시험 보러 왔다. 그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장교로 갔다가 제대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동안 군대에서 모아놨던 돈하고 적금 부었던 돈하고 퇴직금 찾으려고 은행에서 기다리면서 잡지를 뒤적거리는데요. 그때 IMF 경제 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식이 상당히 됐죠. 근데 신문에요, 여성지 기사에 뭐가 났냐면요, 한 은행 부행장이 자살했는데 자살한 부행장의 딸과 사위에게 듣는다. 걔가 그 사위가 돼 있더라고.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차이가 점점 커진다. 안 좁혀진다. 니네 가끔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60 먹은 할머니 새벽 4시부터 폐질 죽게 해서 움직여. 근데 그 할머니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근데 10대 때 10분의 시간하고 20대 때 10분의 시간하고 30대 때 10분의 시간이 달라.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50대 이상은 점점 격차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종잣돈이 바로 학력이고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을 깨고 기준을 높이자예요. 기준을 계속 높여가야만 우리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노력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이 정도에 만족하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경기 도민인데, 용인 시민인데 이 정도면 됐지. 용인의 집안채 얻기 얼마나 힘든데, 요런 마음가짐. 그래, 보라고 해서 중간만 가면 되지. 실업계 간 애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는 점점 하향 평준화됩니다. 점점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제가 31살 때 그랜저를 샀어요. 그 당시에 30살 때 그랜저를 사고 그랜저를 몰고 동창회 갔더니, 야, 얘 이사급인데 이랬었어요. 그냥 누구보다도 빨리 BMW를 사고 누구보다 빨리 좋은 집을 샀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그랜저 살 때 벤츠를 끌더니요, 제가 BMW를 사니까 람보르기니를 사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요, 제가 스스로 저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라동을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전 첫 번째, 이거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이에요. 사실 뭐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얼마나 천혜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운이란 요소는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 보라동은 운에서는 대한민국 5대 명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로또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로또를 살 때, 야, 이거 사면 반드시 1등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를 살 때는요, 이미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10,000원짜리라도 돼가지고 다시 바꾸거나 50,000원짜리라도 됐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지, 한 번 사자마자 한 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란 요소는 그만큼 찾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저 할머니 나타나서 처음 왔었어요. 할머니가 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눈물 2방울 떨고 갔습니다. 우리 손주 힘들지? 그래서 샀는데, 또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손주 힘들지? 할머니가 해결해 줄게 까지 나왔어야 된대요. 나 힘들지? 라고 이해만 해줘서 당첨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또에 당첨되거나 각종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 같지만 매달 사거나 매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란 것도 남들이 보면, 와, 저 사람 운 좋아. 저도 뭐 어떤 학원 들어왔을 때, 야, 강상식 천혜의 운을 타고났다. 내가 노력은 더 많이 했는데 쟤는 왜 벌써 인강 찍고 있고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삶을 살고 있지? 남들은 그걸 다 운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운도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저 처음에는요, 사업하다 완전히 말아먹고 해외로 도피했는데요,
남은 돈을 가지고 유럽에 갔는데 갑자기 9.11 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안 좋아서 돌아왔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는 선배들 만나서 술 먹는데, 학원 원장이랑 술을 먹는데 너 논술 강사하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논술 강사 티오가 없어가지고요, 상담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유명한 대치동 논술 강사가 너무 바빠서 못 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 논술 강의해볼래? 기간은 이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교재 가지고요, 한 달 내내 사우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에 교재 만들고 새벽까지 교재 만들고 오후에 수업하고 다시 사우나 가서 자고 했어요. 그때 12명을 딱 가르쳤는데 걔네들 중에 8명이 대학을 가면서 인생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틀 만에 네가 논술 강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네가 논술 강의 한다고 될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했다면요, 저는 운 좋은 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란 것도 복권을 사야 당첨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당첨됩니까? 안 돼요. 사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운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단 도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MZ세대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어떤 애 상담했거든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원장님이 한번 조언해 줘 보세요. 의대 갈래? 아, 의사는요 너무 힘들어요. 6년 동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도 요즘 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로스쿨 할래? 아, 로스쿨은 이제 앞으로 AI가 다 해줄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다, 우리 아들도요 뭐 하라 그러면 아빠 그거는 이미 끝났어. 무조건 애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특히 도전을 거의 안 해요. 꿈만 꿉니다. 계획서만 계속 만들어요. 도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인생에서 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라동은 운의 측면에선 전국 5대 명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거죠. 애들이 하는 말이.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 내 꿈이 재벌 2세야. 아빠가 노력해야지. 아빠가 노력해야지. 그 다음에 사실 수저라는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저라는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 그 집안이 진짜 조사를 해봤어요. 교수님이 있는 집안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 다음 의사 집안에 있는 애들이 의대를 가요.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녀가 로스쿨을 가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능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아버지가 법학책만 보니까 지도 그냥 보는 책이 법학책이 된 거예요. 또 아빠가 수학 문제만 계속 보니까 지도 보는 책이 수학책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고난 것, 물려받은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용인, 보라동은 물려받았잖아요. 뭡니까? 민속촌.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민속촌은 옛날 집 그대로 갖다 놓고 계속 그냥 우려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민속촌에도 이게 있습니다. 뭐예요? 회전목마 있어요. 그럼 민속촌 보면요, 옛날에는 드라마 촬영지가 없어가지고 드라마 촬영만 해도 민속촌에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요 대부분 다 그냥 촬영장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맺어가지고 세트장으로 지어버리잖아요. 거기에 관광객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에 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용인 민속촌의 수익률이요, 어디보다 높은지 아세요? 롯데월드보다 높습니다. 용인 민속촌 가면요 별의별 이벤트 다 하잖아요. 벨트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물려받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물려받은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물려받은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잘 발전시키느냐 하는 건데, 이 보라동은 물려받은 걸 잘 활용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공하는데. 운은 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신 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일단 운이 센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물려받은 게 아주 많다면 지금쯤 해외에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수용하고 있거나, 그렇죠? 적어도 제주도에서 갈치 먹고 있겠죠. 근데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이 연휴 기간인데 여기 설명회 하고 있다. 물려받은 게 크지도 않아요. 그 이제 뭐밖에 없겠습니까? 성공하려면 노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력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공간이 바로 뭐냐면 대치수학 전문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 대치수학학원은 성공의 3요소를 다 갖췄어요. 너무 무리한가요? 그냥 대치수학학원 봤을 때 저희 분당 미래탐구는 저희 회사거든요. 회사니까 제 건물도요 최적화시킵니다.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 하잖아요. 미쳤어? 그런 거 왜? 이럽니다. 인테리어 저희 학원보다 훨씬 고급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노력했던 학생들의 뭐가 나옵니까? 성적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대치 수학학원은 저는 앞으로는 그런 학원이 될 거라고 봐요. 용인이 가지고 있는 로또의 기운과
민속촌이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것과 혁신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다. 그리고 애들이 어딜 제일 많이 가야 되겠어요? 운이 별로 없다면 로또 저기는 어머니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고, 그쵸? 여기 민속촌은 언제 한 번 가면 됩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매일매일 어딜 와야 돼요? 대치 수학학원을 와야 됩니다.